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지난달 25일 100초짜리 사과를 한 지 열흘 만입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 혼란한 전국, 또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번 2차 대통령 사과 발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총평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전 의원. 성남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과가 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흔히 3원칙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어떤 겁니까? 신속성입니다. 예. 근데 이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늦었다. 예, 거의 밀려서 네.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시기고요. 네. 두 번째는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아, 예,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구체적인 이게 있어야 어떤 돼요. 잘못이 있었는지. 예, 그런데 보면 결국 얘기해 놓은 거 보면 가족하고도 연을 끊고 뭔가 그 자기 집사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왕래했는데 좀 감정적 너무 믿었다. 접근이었다. 예. 뭐 네. 경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문제인가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사과를 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구체성이 없어요. 신속성, 구체성이 없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게 진정성인데 이게 예. 앞에 두 가지가 되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 이 신속성, 구체성, 진정성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사과가 정말 그 타인으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다 결여돼 있다. 아, 진정성, 마지막 진정성도 결여됐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 보시는 두 개가 거군요. 안 됐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예, 우리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분석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정말 대통령의 말씀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자기 고백과 이런 사과를 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개인이 반성문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의 전국 상황, 국정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국민의 분노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상황 인식이 전혀 부족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 인식을 볼 때 처방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으로 더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하야나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요구까지 가는 네.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정쟁적 상황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께서 자기 자신이 말씀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역시 신지호 의원님 구체성이 말씀대로 없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국정 운영 능력을 지금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지지도가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그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거의 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때 자, 우리 국민이 선출해준 권력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인데 네. 대통령이 한 축이 헌법상 어떤 권한을 잃었으면 국회가 그것을 대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은 총리 임명을 강행했고 자격이 없는 총리로부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총리로부터 내각 일부의 제청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위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자기가 어쨌든 그렇게 임명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국민 담화 신지호 의원님 말씀대로 예. 몇 가지 측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이선 후퇴 얘기요. 어제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청와대가 얼마나 권력을 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네. 할까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 여기에 네.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빠졌습니다. 어저께 그 김병준 그 총리 내정자가 예. 눈시울을 붉혀가면서 울먹이면서 예. 그 격정을 토로하고 네. 뭐 나라를 향한 그분 나름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예.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하고는요 담화하고는 조금 이 결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은 뭔가 힘을 실어주는 오늘 그렇죠. 발언이 이 담화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그렇죠. 하고 듣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 그 내정에 대해서만큼은 네. 내정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내정자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나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 네.
이 정도가 오늘 있었으면요. 네. 상당히 야당도 이거 뭐 이걸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 뭐 거부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탈당 정도까지 나왔으면 야당이 고민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진정성은 야당이 받아들였겠죠. 진정성은 받아들였을 그러면서 것이다. 그런 예. 진정성이 담보된 거기서부터 출발선으로 대화가 됐을 네. 텐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와서 무슨 책임 총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 여전히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대통령은 내가 다시 할래라고 총리를 해임하면 예. 그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한심한 것은 어제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하신 말씀 보면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냐. 네. 뭐 특별한 말씀은 기억이 안 나시는데 저와 공유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호했기 그래서 때문에요. 오늘 대통령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저는 이제 국정 전반에 손을 떼고 정말 이 총리 지명자에게 제가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습하겠다. 그리고 총리 지명자는 의회와 잘 협의해달라. 이 정도 네.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대통령에게 한 번의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그런 것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진정성, 구체성, 시기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모두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청와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오늘 그 숨어 있는 네. 그거를 보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최순실 씨 비리에 대해서도 이게 재단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이 일탈해갖고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뭐 빼돌린 뭐 이런 네. 정도로 지금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요. 예. 이게 보자고요. 이제 검찰 수사도 받으시겠다. 특검 뭐 아직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예. 특검 수사도 받겠다 그러면요. 그 수사를 뭐 방문 수사건 하겠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직 대통령이 공무상 기밀 누설을 최순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밝혀져야 네. 되잖아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밝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거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조사 그러니까 검찰 조사 한 번 받고 특검 조사 또 한 번 받고 두 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받고 나서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죠? 1년 3개월이 남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조사를 받는다고 치면은 근데 조사를 받고 나면 더 검찰도 또 특검도 이게 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조사, 받는 게 예. 근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말이에요. 근데 뭐 검찰이건 특검이건 조사했는데 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야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그럼 그걸 완전히 비밀 뚜껑에 묻어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 죄를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해야 조사는 되나요? 해대 검찰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헌정사상 초유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개명천지에 어떻게 비밀이 다 보장되겠습니까? 검찰이건 특검이건요. 예. 그 대통령 조사하고 나면 사실 이 법 좀 위반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다 어떻게든지 취재해서 이게 진실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에 사실상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대통령이 조사받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잘했다. 유일하게 이제 잘했다고 평가한 부분인데요.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은 미봉책으로 수습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수술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권력을 한 줌도 안 남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행보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총리 지명 대통령께서 사실 자격 없습니다. 법적 자격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정치적 탄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권한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이미 탄핵을 그렇습니다. 받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 사과는 잘못한 건 당연히 해야죠. 국정을 이렇게 농단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수습은 제가 할 자격이 없으니 예. 의회가 네. 머리를 맞대게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셨어야 되고 예. 그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회가 총리도 그렇게 추천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부터
당신께서 총리를 지명하심으로써 이 국정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시간들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 그런데 번의 지금 기회를 네, 놓치고 가고 있다. 계속 이 시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까지 최순실 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우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도 정치 공세를 일축하면서 홍위병처럼 막아왔던 새누리당이 이 특검도 뭐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아니라 뭐 상설 특검을 하자 물타기를 계속하고 시간을 예.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봉사하실 길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모든 것 다 권력 내려놓으시고 의회에 정중하게 요청하시고 총리 지명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가장 빠른 시기에 수습이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수습이 된다고. 훨씬 더 빠르게 수습이 예. 되죠. 예. 자, 김병준 총리 내정을 기습 발표한 이후에 지금 야당에서는 하야 쪽으로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요. 오늘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반응이 냉담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별도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총리 지명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는요, 예.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대단히 낮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제 오늘 저런 스타일이 예. 아니잖아요.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저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고요. 추미애 야당 대표의 그 있잖아요. 저 뭐 특검도요. 그 개별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개별 특검 해야 해야 되고요. 된다고. 예. 국정조사 바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대통령이 새누리당 탈당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보자고요. 이제 예. 퇴진하라. 그 하야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여론조사 할 때도요. 하야 탄핵, 하야 또는 탄핵하고 같이 묶어갖고 저 조사를 예.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하야하고 탄핵은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상당히 다른지 많이 좀 명확히 하야는요. 해주십시오. 예. 하야는 대통령이 나 그만둘게. 내가 잘못했어요. 예. 스스로 과거에 우리 드러나는 거고. 보면 예.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거 아닙니까? 네. 하야하고 저 하와이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야예요. 예. 근데 그 하야를 하게 되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0일 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요. 그 대통령이 자녀 임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5년짜리 새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일찍 예, 한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아. 왜냐하면 요번 이 최순실 게이트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이기도 하지만 이 87년 낡은 헌법 이 시스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제도적 실패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시스템 낡은 시스템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들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실패의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일단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럼 이 하야를 해버리면요. 네. 60일 만에 무슨 그 개헌하고 뭐 새로운 시스템 예. 정비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시간적 여유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들이 네.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 국가 그 질서 있는 어떤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그다음에 탄핵은요. 네. 이게 잠깐만 헌정 중단 얘기하잖아요. 예. 헌법 질서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입각한 탄핵이에요. 예. 이거 탄핵이 헌정 중단이 네. 아닙니다. 예. 이런 이유로 지금 하야보다는 오히려 탄핵이 좀 전국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마 이번 주말이 이제 어떤 시민사회나 예. 국민들의 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최대 고비점이 될 것이고 또 야당의 어떤 태도도 네. 지금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께 말씀드린 그런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와 함께 예. 주말의 어떤 시민사회의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아마 여러 가지 입장이 다음 주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신조 의원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랑 둘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탄핵이라고 하야라고 하는 것 좀 어떤 정파나 어떤 정치인도 사실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에 준비가 덜 돼 있을 그러니까 것입니다. 또 다른 혼란이 생기지 예.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그리고 사실 신조 의원님께 높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수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과 체제, 개헌 이런 문제를 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총체적 어떤 대변혁의 시기로 우리가 이걸 승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법 질서에 예. 의한 뭐 그런 어떤 정리 그렇다 보면 아마 하야보다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 당의 의견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것,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논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질서 있게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신조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분 일정 의견이 공감 좀 부분이 일치- 한 하시는 가지만 거군요. 첨언하자면요. 그 대통령이죠. 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헌법 84조 사조, 아니에요. 예. 근데 국회에서는요.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3분의 2 이상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네. 아닌 건지 탄핵 심판, 탄핵 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2달이 걸렸어요. 근데 몇 달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시간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재에 가 있는 동안에 예.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오도록 어떻게 세판 짜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질서 있는 네. 어떤 새로운 그 체제를 만들어 갈 수 네.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 네.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했는데요. 지금 5%까지 떨어졌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 네. 최저입니다. 저희가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 시절 예. 그때가 6% 6%. 최저였는데 기록을 경신한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숫자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0%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야 이 5%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 15%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민은 법적으로 탄핵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탄핵했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네. 겸허한 생각을 가지고 예.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예. 기울여야 되고, 지금은 야당이 아직 좀 불안해 보이고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집단처럼 네. 보이더라도 이 여당과 청와대는 야당에게 네. 사실은 많은 권한을 위임해서 네. 야당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정리 이런 네. 것들에 동의해야 된다. 예, 이런 상황. 저 5% 지지율도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도 비상입니다. 1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뭐 거의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더블스가 비슷하게 이제 저 더 내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정현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꼼짝도 안 하고 아, 대통령도 저는요. 탈당 안 한다고. 저는 하고. 뭐 예. 이정현 대표가 사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요. 네. 친박 그 집단이 아마 지금 그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다 죽는다 해가지고 서로 스크럼 짜고 거의 그냥 그 쇠사슬로 다 이렇게 묶어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요 오히려 이른바 비박 그 인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뭐 새누리당에 뭘 더 할 게 있다고 지도부 물러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예. 저는 그 말을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과연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었는가? 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는 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새누리당이라는 그 당이 말이에요. 사이비 보수 정당이었다는 게 다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뭐 비박이건 뭐 비주류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네. 뭐 난파선에서 너 그 키 쥐고 있다고 물러나라,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이정현 오늘- 대표가 오늘 그 네. 대통령의 그 담화문을 보면서 밝힌 심정이 속으로 펑펑 울었다입니다. 네. 국민은 더 울고 있다는 것을 집권당 대표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서로 그런 국민의 진심을 보고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뭐 의원총회 4시에 열린다고 하니까 좀 주목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